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벌써 저를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네, 여러분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마련한 그 영상은 용신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용신에 대해서 찍어볼 거고요. 음, 보통 사주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사주 명리 그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실 수 있고 독학으로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제 경험을 미루어서 봤을 때 용신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용신부터 겪고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좀 벽에 많이 부딪히고 그리고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수가 용신인 것 같은데 저럴 때에는 뭐 화가 용신일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 좀 되게 안 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위에 공부하는 다른 분들이 있으면은 제 사주의 용신은 뭘까요? 뭐 이렇게 자주 물어봤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역시 저도 그러니까 뭐 저의 사부님을 만나가지고 용신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사사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부님한테 사사받은 용신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부님이 주신 책은 한 권, 두 권이에요. 두 권이고 하나는 한 340페이지, 한 권은 한 100페이지가 좀 넘는 그런 용신 비법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두 권을 다 묶어서 해드리진 못하고 일단 중요한 부분만 해서 한 30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도 책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책을 보시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책 보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용신에 대해서 이 용신의 벽을 좀 넘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신에 대해서 용신의 벽을 좀 넘으시고 내가 어느 정도 명리의 그런 중수의 반열에 좀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열어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음, 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용신 솔직히 뭐 이런 용신 과목은 아, 거의 뭐 무료로 해드리는 그런 곳은 없어요. 무료로 해드리는 법은 없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뭐 사부님이나 뭐 이런 그 주위에 그런 뭐 용신 뭐 이렇게 뭐 명리를 좀 하시는 분들도 발품도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뭐 전달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은 제가 그런 관행을 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무료로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퀄리티가 뭐 전혀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제가 배운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뭐 편집을 한다 이거는 왜냐면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페이지를 좀 확대하고 글자를 좀 줄여가지고 페이지를 좀 줄여가지고 왜냐면은 그렇죠. 뭐 경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줄여서 보내드릴 테니까 뭐 내용을 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공부해 보시고요. 그뭐 더불어 공부하신 다음에 주위에도
이렇게 좀 널리 알려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겠지만은 어쨌든 좋은 일 많이 하시면서 사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참, 오늘따라 서두가 좀 긴데요. 그래서 책을 보셔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문자로 주소 찍어주시면은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택배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가지고요. 한 주 정도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받아보시고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좋은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 내용은 일단 궁통보감하고 적천수에 나와 있는 그런 문구들을 인용해 가지고 만든 거고요. 책의 중간 정도 가면은 근래에 좀 알려지신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용신 잡는 그런 법들, 그런 거 수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근래의 중요 인물들, 사주에서 용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의 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 책 페이지 한 300페이지 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례들은 어림잡아 한 페이지에 한 3명 정도 있다 치면은 꽤 되겠죠. 많은 어쨌든 용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샘플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좀 눈을 키워나가는 그런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용신을 이렇게 보는, 사주를 보는 그러니까 안목을 좀 더 넓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신을 배웠다고 해서 너무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용신을 쓰는 것도 좀 하수 취급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시 예를 들면은 태권도를 이렇게 품새부터 쫙 이렇게 익히지만은 어쨌든 실전에서 쓰고 그럴 때는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신이 이건데 막 하면서 용신 찾고 막 이러는 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용신이 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약간 개념 정리 정도 하고 이렇게 묻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사주를 보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용신을 따져가지고 왜 용신 운에 안 좋은지 막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면은 오히려 용신에 빠져가지고 더 진도를 못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익혀놓은 다음에 좀 내려놓는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려놓으려면은 내가 뭔가를 배운 다음에 내려놓는 게 좋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용신법. 그러니까 간목용신법부터 하는 거죠. 그죠? 네. 간목용신법. 간목의 진신은 경금, 병정화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신은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신은 부기를 관장하는 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는 재성을 의미하죠. 그죠? 귀는 관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 사주에 진신이 용신이 될 경우에는 부기가 겸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목일간인데 용신을 경금으로 잡든 병화든 정화로 잡든 이렇게 진신을 용신으로 잡게 되면은 부기가 겸전한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신이 용신일 때 그런 현상들이 더 생기는구나. 진신이 아닌 것을 용신으로 잡을 때에는
부기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금이 아니라 신금을 용신으로 잡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경금이 아니라 기토를 용신으로 잡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는 진신이 용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 겸전에서는 조금 멀다라고 그냥 이렇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간목 참천, 간목 참천이다. 간목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상이 엄청 강하다라는 거죠. 이 간목 참천 포테요와 이 문구는 적천수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그 문구를 적은 거죠. 그래서 간목 참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상이, 쭉쭉 뻗은 기상이 되게 힘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뻗어 올라가서 그만큼 태양을 좀 많이 봐서 광합성도 하고 그래요. 또 건강한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의미기도 하겠지만은, 간목잠천. 자, 탈퇴요화. 탈퇴, 벗을 탈이죠. 태, 아이벨태. 그러니까 탈퇴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씨앗을 틔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니까 나무 씨앗을 틔워야 되지 않습니까? 씨앗을 틔우려면은 요화, 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화. 불을 필요로 한다. 추우면은 발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식물들이. 그래서 탈퇴요화 하는 데는 불이 필요하다. 밑에 이제 부연 설명이 있죠. 추동목은 가을, 겨울의 나무는 화를 기뻐한다. 왜냐면은 이게 조우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을, 겨울의 나무는, 이게 사목일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죽은 나무니까 또 틀리지만은, 생목일 경우에는 가을, 겨울에는 화를 기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정화는 연금하고, 연금이다라고 하면은 금을 재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금을 재련한다, 연금하고, 병화는 조우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연금한다라고 할 때 금을 재련하는 그런 의미는, 경금이, 뭐 경금을 이제 도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경금에 도끼날이 좀 무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옛날 대장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간에서 망치로 쇠를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계속 당금질을 하면서 이 무쇠로 만들고 이 도끼 날이 나가지 않도록 계속 두드려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연금하고, 그러니까 도끼날을 날카롭게 하고, 병화는 태양이지 않습니까? 병화는 조우로서, 그러니까 조우의 역할로서 좋은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우로서 좋다. 자, 사례를 보시면은 간목, 6월의 간목이죠. 6월의 간목인데, 가을의 간목인데, 금수의 천간에 금이 떴죠. 그죠? 가을에 천간에 금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목은 가을에 태어난 나무인데 좀 추운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리고 경금은 진신이지만은 십성으로 하면은 편관칠살이 되죠. 이 편관칠살을 병정화로 식상으로 좀 제살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로는 연금을 하고, 병화로는 조우로서 좋다. 그러니까 조우로서 좋다. 가을 나무에 가을 나무를 가지치기를 좀 잘 했더니 거기에서 예쁜 꽃들이 피었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자, 두 번째는, 어쨌든 좀 해가, 이 월지죠. 해수는 월지, 해월의 간목이죠. 조금 밀렸는데요. 해월의 간목, 춥죠. 겨울의 나무인데
겨울의 나무인데 병화를 천간으로 띄웠죠. 그러면은 겨울나무에 꽃이 피었으니까 뭐 겨울에 피는 꽃이 되겠죠. 동백꽃나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뒤로 피었으니까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겨울의 나무는 이 화를 보았을 때, 동백꽃이 겨울에 꽃을 피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나무는 꽃을 피워야 된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운에든 연운에든 꽃을 피우는 그런 해가, 그러니까 만인에 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리고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기죠. 밑에 해설을 보면 한목향향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찰한자 찻나무는 향할 향, 볕들 향, 그러니까 따뜻한 쪽으로 향한다. 한목향향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추우면은 따뜻한 곳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한목향향이다. 내가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듯이 나무 역시 똑같다. 춘불용금, 춘불. 봄에는 불, 용금, 금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추불용토. 가을에는 불, 용토, 토를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춘불용금, 추불용토 하냐? 그런 내용인즉슨 밑에 보시면은, 자, 인월의 목은, 그러니까 인월, 봄인데도, 그러니까 봄은 임묘진 이렇게 3개월인 거죠. 인월은 양력 2월, 묘월은 양력 3월, 진월은 양력 4월이 됩니다. 근데 인월인데, 그러니까 인월의 간목은, 그러니까 생목이 어린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나무다. 그래서 금을 쓰지 않고, 금을 안 쓰고 병정화, 그러니까 목화통명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 절기 중에서 우수, 그러니까 2월 20일, 딱 2월 20일이 아니라 매년 좀 틀려지는데요. 뭐 어떤 해에는 2월 19일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20일 전, 그때, 그러니까 2월 우수 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2월 19일 전일 수도 있고 2월 20일 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좀 틀려져요. 그래서 어쨌든 2월 20일경 전에는 특히 더 춥기 때문에, 2월 20일경 춥지 않습니까? 근데 6월 20일경에는 더 춥죠. 그러니까 그 후는 조금 더 봄바람이 불지만은 그 전은 더 춥기 때문에 병화를 필수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추불용토. 자, 추불용토다 그러면은 가을목이, 그러니까 가을 나무가 가을에 태어난 나무인 거죠. 그러면 가을이다라고 하면은 신유 수월이 가을이겠죠. 가을의 나무는,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월지에서 강한데, 월에서 강한데, 또한 그 주위에 금이 많을 때에는 정화로 상관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화로 상관제사를 해야 되는데, 토가 있으면은 제살이 잘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가을에 나무는 그러니까 금이 많으면, 그러니까 토의 그런 토가 좀 작용을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토를 잘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제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자, 화치승룡이다. 화기가 치열하면은, 무척 사주가 조열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가 조열하다. 이게 화치인 거죠. 화기가 세다. 그러면은 화치 승용, 그러니까 숭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12지 중에서 용이 진토지 않습니까? 진토를 가까이 해라. 진토가 사주에 지지에 있으면은 참 좋다. 그러면은 내 사주에가 조열한데 진토가 사주에 없다 그러면은 진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인연이 되겠죠. 연분이 오래 가겠죠. 자, 수탕기호, 물이 넘쳐나면은 기호, 호랑이를 타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은 호랑이는 뭡니까? 12지 중에 호랑이는 인목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많으면은 인목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밑에 보게 되면은 화가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가 화기를 흡수하여 시켜준다. 그래서 뭐 이 그렇죠. 이 진토도 좋고 축토도 좋아요. 그러니까 진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가 그러니까 조열한 사주에서는 이 진토하고 축토가 이 너무 마르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해자 축월에 겨울에 축토는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월의 토는 차갑다. 하지만은 축월이 아니라 다른 월에 해자 축월이 아닌 뭐 4, 5, 미월에 사주가 전체적으로 조열하다 그러면은 축토나 진토가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진토가 더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진토가 더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진중에 을목이 뿌리가 되어주는 간목의 뿌리가 되어주고 개수는 금이 올 때, 개수는 금이 올 때 병화의 의지처인 인목을 지켜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밑에 내용이 되기도 하네요. 요거는 그죠? 위에 읽어보면은 병화를 용신으로 쓸 때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촉촉한 땅이 좋다. 그래서 땅이 촉촉하려면은 진토하고 축토다. 촉촉한 땅은 진토하고 축토다. 그러니까 병화가 천간으로 떴을 때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사례가 이제 밑에 사례인데요. 자, 인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간목인데 천간으로 병화가 떴죠. 목화 통명사주입니다. 병화 역시 인월 생지에 뜬 병화라 약하지 않은 병화죠. 이럴 경우에는 나무가 천간으로 개수가 이 병화가 떠 있는데 천간으로 개수가 오면은 이게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이 폈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은 꽃이 금방 지기 때문에 이 개수는 지장간에 있는 게 가장 좋다. 지장간에 축토나 진토나 이렇게 아니면은 자수나 해가지고 지지에 있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화와 개수가 있어 이런 사주를 이제 상격인 사주로 보는 거죠. 격이 좋다. 좋은 격이다. 식신격 참 좋다. 부자사주죠. 식신인 유기 승재관이라고 부자사주가 되는 거죠. 간목이 물이 많으면 인목이 좋다라고 아까 수탕기호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인중의 병화와 무토가 물을 흡수하거나 막아서 나무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부목됨을 방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넘어갔네. 자, 그래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자, 이 물이 많은 자월에 겨울이죠. 자월에 신자 수국을 했습니다. 신자 수국을 하고 천간에 개수가 떴죠. 그러면은 물이 많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이 많다. 이 사주는 물 많은 사주. 그리고 또 자월이기 때문에 추워요. 자월이기 때문에 추워요. 간목에 진신인 경금이 있지만은 이 사주는 경금을 쓴 사주가 아니라 병화를 쓰는 사주가 되는 거죠. 조로서. 그래서 한목, 향양, 해자, 축, 인월. 그러니까 인월 2월부터 2월 4일 입춘부터 인월은 2월 4일 입춘부터 뭐 한 3월 4일 뭐 5일 뭐 이때 그렇죠. 그때까지 경칩까지가 인월인데 경칩 전까지가 인월인데요. 어쨌든 그 중에서 인월에서 2월 20일 전이면 우수 전이면 춥잖아요. 그래서 해자축 인월에는 병화 태양을 봐야 태양이 용신으로 써야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자, 계절별로 간목의 용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임묘진 봄이지 않습니까? 봄에는 그러니까 우수 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렇게 내용이 있어도 어쨌든 계속 좀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더 이렇게 내용이 잘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요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반복이 돼요. 우수 전에는 한기가 많아서 병화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 태양이 떠 있는데 그 옆에 개수가 있으면 좋지 않다. 개수는 땅이 촉촉하게 지장간에 있어야 좋고요. 중춘이다. 초춘, 중춘 이렇게 되는 거죠. 모춘까지 되는 거네요. 초춘, 중춘. 중춘은 우수 2월 20일 경이죠. 거기에서 고구 4월 20일까지 20일 경에까지 한 두 달 정도 되는 시기에는 나무가 간목이 생황하니 경금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기라고.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무성하면은 경금으로 좀 가지치기를 좀 잘 해줘야 그 나무가 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는 거죠. 가지를 기르더라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가지를 더 우량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서 해야 기라고 모춘, 그러니까 4월 20일 후, 4월 20일 경 후에는 올해는 고구가 4월 19일이죠. 올해는 고구 후에는 화토의 기운이 왕한 거죠. 토가 왕하고 화가 왕해지는 때라 나무가 마르지 않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월 20일 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화토의 기운이 많아지니 수의 기운이 좀 적당히 좀 수의 기운이 좀 적당히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차가우면은 불이 필요하고 더우면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월의 간목은 병화, 개수가 상격이 월별로 보는 거죠. 인월에
간목은 병화 괴수가 상격인 거고, 여기 좀 전에 한 내용들인 거죠. 임묘월은 천간에 경금, 정화 있으면 벽갑인정으로 상격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 무토까지 있으면 최상격으로 본다. 재운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는 천간의 재성이 떠도 좋고 지지에 있어도 좋고, 그러니까 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어쨌든 간목이 뿌리를 내리려면은 뭐 물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토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가 좀 간목이나 을목일간들에게는 좀 필요로 하다. 자, 목이 많으면 경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금으로 가지치기를 하여 좀 좋게 나무를 예쁘게 좀 선택과 집중 가지치기를 한다. 금이 없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꽃이라도 예쁘게 잘 피우면 좋다. 그러니까 꽃이 만발하게 피워도 좋다. 그러면 문인학사가 되는 거죠. 목화통명, 문인학사. 이런 식상이 왕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 뭐 가르치는 교육업이나 뭐 이런 말로써 하는 직업 이런 쪽에 본인의 그런 뭐 연예인이나 펼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장점들을 잘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문인학사나 뭐 글을 쓰더라도 청산 뭐 그러니까 글을 쓰더라도 뭐 잘 쓰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뭐 달변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인학사다. 금이 많을 경우 간목이 경금을 많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금을 많이 보면은 정화로 상관가살이다. 그러니까 상관으로 제살한다, 가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자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듣고 익히다 보면은 그죠? 의미가 스스로 알아지겠죠, 그죠? 목이 많은데 병화나 정화, 병정화가 없으면 목이 많은데 그러니까 목이 많으면 병정화로 아까 목화투면 꽃을 피워야 좋은 거고, 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간목에 진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주로 이제 신왕무의라고 하죠. 나는 멀쩡하게 잘 생기고 뭐 그 튼튼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맨날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싫은 사람들. 저 사람 보면은 정말 능력 있고 뭐 하나도 뭐 배움도, 그러니까 뭐 대학까지도 배웠는데 왜 그 경제 활동을 안 하는지 참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주적으로는 뭐 이런 뭐 신앙무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좀 생산력이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컷도 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호랍이나 과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님이나 뭐 빈천, 제후, 빈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승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세에 이런 승도가 되는 이유가 속세하고 좀, 그러니까 속세에, 그러니까 돈을 벌고 이러는 거에 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스님이 되던가 이런 쪽이 더 나은 거죠. 빈천, 가난하고 좀 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식재관 운을 만나면 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운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동하면 어쨌든 내가 움직이게 되고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금전 활동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재운을 만나면 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사주가 이제 그 운이 지나가는 시점에는 그러니까 육신상의 문제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좀 이별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금이 많은데 병정이 없으면 비슷한 얘기인 거죠. 금이 많은데 이 금이 많으면은 정관도 금이 많으면 정관도 3개 이상이면 칠살 같다, 편관 같다 라고 하는데요. 금이 많은데 이게 금이 많은데 제살이 안 되면은 제살은 병정 식상으로 제살해야 되는 제살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제살이 안 된다는 거죠. 병정이 없으면 혹시 이 칠살 편관의 공격 때문에 내가 고독하고 가난하고 빈천 그렇죠. 가난하고 천하고 요절 단명하죠. 잔병이 많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눅 들고 살고 약간 피해망상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죠. 누가 나를 뭐 공격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관살이 혼잡이 돼 있고 편관이 중중한 사람들 길에 다니면서 뭐 강도나 이런 것도 잘 당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런 자식, 그러니까 특히 따님이 편관이 강하다 그렇게 하면은 항상 몸조심을 잘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다. 자, 인호술 화가 많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월에 오술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기가 삼합이 되기 때문에 화의 삼합이 되기 때문에 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물이 필요하다. 수가 없으면은 목분이다. 분 이게 이런 식인 거죠. 나무 2개가 불 밑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나무가 확 타버리는 거죠. 탈분이죠. 잔병 많고 신해이담 이게 사주에 이런 화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주에서 뭐 질병 이런 걸 잘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은 하지만은 이 화의 그런 기운은 다 염이에요. 염증 질환이 화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나무가 타버리면은 그러니까 목이 타버린다라고 보면은 목에 해당하는 그 오장육부는 간이지 않습니까? 간이 뜨거워서 염증이 생긴다. 알코올성 뭐 간염이다. 그러면은 술을 물처럼 들이켰는데 이 술이 몸속에서는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간에 염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무가 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이제 염증들이 좀 많이 생기는 분들은 그런 염증 유발 음식들을 좀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기가 몸에서 올라오는 염증들을 좀 줄여주는 게 좋죠. 지지수국이면은 이런 그 질병에 관한 얘기는 그러니까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문 그런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주하는 사람들이 질병을 다루는 건 약간 좀 꺼려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는 해줄 수는 있죠. 그죠? 하지만은 내가 어느 시기에 뭐 이런 좀 현상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좀 짚어주면은 그 시기에 좀 병원에 가서 좀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러는 게 더 그분의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가 많으면 지지가 수국이 된다. 아까 신자의 천간에 임계수가 되던가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나무가 그 부목, 그러니까 떠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물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화생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생토를 해주는 화우는 그러니까 시신운이 되는 거죠. 무토가 용신이라면 토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 병정화는 희신이 된다. 희신, 기쁜 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희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토가 없다라고 하면은 수다 부모, 수가 많아서 나무가 떠버렸다. 역시 비슷하게 고독, 빈천, 방명, 의지할 곳 없어 죽어서도 들어갈 관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후무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죽어서 돌아갈 그런 고향이 없다. 뭐 내가 묻힐 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뭐 수다 부모가 인사주나 이런 그 갑을 목사주들은 그러니까 재테크는 토로 하시는 게 좋다. 어쨌든 내가 땅이 있어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강살강, 그러니까 신강살강, 내가 지지에 생노광을 깔고 있고 천간에 인비가 있을 때, 첩신이 돼 있을 때를 신강으로 보는 거고, 살이 강하다라고 보면은 역시 살도 뭐 지지에 노광이 있고 생노광이 있고 세력이 돼 있을 때 뭐 살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럴 때에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나도 강하고 살도 강하다 그러면은 내 힘도 세고 나의 적군의 힘도 센데, 이럴 때에는 내가 더 힘세게 식상으로 나의 원투 펀치로서 제살한다 라고 보는 거죠. 적장을 무찌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식상제살인 거죠. 나의 원투 펀치로 뭐 그렇죠. 권투에서 상대방을 물리치는 그런 거죠. 그런 거고, 신강살강에 임계수를 쓰게 되면은 임계수, 이거는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살인상생이다 그러면은 적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적을 쓰러뜨리는 거죠. 유도나 이런 데서 많이 있죠. 그래서 적이 이렇게 나를 확 덮치려고 할 때 확 엎어매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달변가가 돼서 말로써 다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시켜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말로써 설득하는 건 식상제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내한테서 표현되는 거니까 식상제살이 되는 거고, 살인상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성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인성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인성의 보호는 뭐냐? 나의 자격증 이런 걸로 네가 나에게 뭐 이렇게 와, 나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강살강의 살인상생이든 신강살강의 식신제살이든 다 위권이 있다.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명이 된다,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양인 평관격이다. 신강하면 경금이 좋고 신약하면 양인, 묘가 용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양인 평관격, 그러니까 지지에 양인이 있어요. 평관을 보면은 역시 이런 사주도 위권이 있는 사주예요. 양인 평관격도 위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 신강하면은 평관을 용신으로 잡고 신약하면은 묘, 양인을 용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12지지, 그러니까 해자 축월까지 인묘진, 인묘까지 했죠. 다음 시간에 진사 할 거고요. 쭉 해자 축까지 다 한 다음에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서 여기에는 이게 용신이고 이 계절에는 이게 용신이다 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기준을 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께 강의를 준비를 해 볼게요. 그래서 잘 따라 주시면은 그러니까 발품 팔고 어디 가서 배우시는 것도 좋죠.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만큼의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 선생님들한테 좀 공공의 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지만은 어쨌든 뭐 여러분 제가 다 커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교만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1000명도 안 되는 이 시점에 제가 부담 없이 부담 갖고 해야 되나? 어쨌든